기업 회생 시 이제 부실채권 회수하기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거래선들 굉장히 많죠, 그죠? 거래선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기업 회생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회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보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죠. 자, 이럴 경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어려움에 파탄에 빠졌는데 이랬을 때 채권자들이 있죠. 채권자들이 뭐 하고 싶습니까? 받고 싶어 하죠. 서로 간에 자기 거 먼저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경매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관계를 있지 않습니까? 일정 법률 관계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갱생,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기업을 없애는 것보다 없애게 되면 종업원이라든지 주주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파급된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일정 부분 유예를 해주면 이 사람이, 그죠? 이 기업이 살아나면 갱생이 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제도죠. 그죠? 취지죠. 즉, 패자부활전 같은 거죠. 따지면 그런 제도죠. 그래서, 자, 이게 보면,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하나의, 그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보면 이제 보면 2006년도 4월 1일부터 묶인 거죠. 그죠? 개인 채무자 회상법도 같이 묶였죠. 이건 보면 주식회사에 한정시키지 않고 적용을 넓혔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이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절차, 그죠? 인가 절차가 내려지면 기업 회생 절차 인가 절차가 내려지면 어떤다고요? 다른 절차가 다 중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경매 있지 않습니까? 경매 집행도 할 수가 없고요. 강제 집행도 할 수가 없고요. 강제 집행이 뭐죠? 우리가 보면 그 채권이라 압류라든 이런 부분들, 또 유체동산 압류 이런 것도 못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을 빼나가게 되면 그 기업이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까?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막는 거죠.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문제가 뭔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기업이랑 계속 하세요?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왜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규모 있지 않습니까? 거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줄여서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기업 인가를 받고 공익채권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뭐 회생채권 같은 건 이제 그 기존의 채권이고 공익채권은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생긴 채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들은 보면 나중에 보면 서로 주고받는 채권이 있는데 거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기업은 아니죠. 그죠? 완전한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면 기업 회생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생 들어갈 때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나타나는 정보가 입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그죠? 서로 인간관계 있다 보면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바로 즉시 정보 보고를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우리 보면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아마 시간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강제 집행하기에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물건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을 납품한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제품은 아니었어도 원재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물건을 갖다 반환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묶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결국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묶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면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보면, 그죠? 결국 회생이 돼야 되는데, 회생이 되지 않으면 뭘로 가는 거죠?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거죠. 파산이라는 건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죠. 재산을 갖다가 다 분배하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걸 막자는 건데, 그래서 보면 뭘 내세우죠? 회생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생 조건을 인가하는 건데, 이제 그게 보면 누가 동의하는 거 아니? 대채권자 있잖아요. 주로 금융기관이 많더라고요. 그죠? 금융기관이 거기서 동의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보면 채권 자체가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인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보면 그죠? 3년 거치 얼마, 이자 얼마 주고 원가 얼마 상환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보면 그죠? 주식에 전물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게 보면 이제 부실채권 받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부실채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채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면밀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들, 그죠?
그다음에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이제 그 회생 채권 들어가면 기업 회생 들어가면 관리인 있죠. 대표이사가 없어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죠? 주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채권을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신고하죠. 그럼 보면 채권 신고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부인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 집회를 하죠. 채권자든지 쪽에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신고된 목록 그 절차에 따라서 쓰는 양식이 있거든요. 다 틀리면 안 되니까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다 써서 그걸 써서 법원에다 제출하죠. 그러면 그걸 보고 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그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보면 이제 보면 인정할 거 부인할 거 하는 거죠. 근데 인정하는 나중에 보면 채권자 집회를 하면 다 모이잖아요. 그럼 하면 보면 미리 이제 내요. 판사님한테 재판부에 내면 판사가 읽어보면서 사건 누구 채권은 부인합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채권은 무조건 거의 많이 부인하는데 인정하는 채권은 보면 이런 채권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채권 말고 보면 이런 채권들,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들,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거, 이런 채권들. 물론 보면 거기에 뭘 냅니까? 집행권하면 집행권 다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 사본을 내거든요. 그걸 다 확인하고 들어와서 그런 채권들은 마지못한 채권을 인정하는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든지 애매한 채권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권들, 그런 거는 뭡니까? 전체 다 부인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뭡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거죠. 부인을 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씩 다투서 뭡니까? 그래서 진정한 채권자 외에는 뭐가 다 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이걸 갖고 악용을 참 많이 했죠. 그죠? 참 많이 했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하다가 그냥 그죠? 우리 보면 그 기업 도산한다고 그러죠? 기업 회생 그죠? 한다고 그러죠? 이거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하다가 그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뭐래요? 채권자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누가 또 그걸 소스를 받아서 채권자한테 보내죠. 채권자 집회한다고. 유임장 내라고.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채권을 갖다가 50%를 포기하면 갈 수 있다.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또 악용하는 데가 많죠. 그죠? 그럼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가 제외드락도 50%만 현금만 받으면 그래도 다 못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과거에 서 그걸 악용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간을 보면 우리가 보면 기업 회생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미리 이러한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요. 사전에 캐치하기도 어렵고요. 미리 알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았다 그러면 벌써 이미 그죠? 활은 떠난 거죠. 내가 거기에 뭡니까? 따라갈 수 없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보면 거래를 계속 하면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그죠? 생긴 채권을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는 이런 기업은 채권을 갖다 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합선에서 유지하면서 가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보면 이제 기업 회생도 하지만 이제 개인 파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 회생이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죠? 채무자들이 보면 채권 회수할 때 뭐라 그래요? 가면 만나면 그런 분은 못 만나보셨어요? 나 개인 회생 들어간다, 개인 파산 들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있는 채권 반이고 그죠? 반을 깎아주고 반도 분할 변제하겠다. 막 이런 걸 갖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 악용하게 되면 채권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귀중한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자본과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서 그걸 생산해서 재화 이용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정말 진정한 채권자들이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